안녕하십니까, 데르센입니다.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카메라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사진을 찍을 때 완성도 있는 사진을 찍기 위해서 도와준 그런 기능들이라든지 이미지 결과물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메라를 켜고 메뉴로 들어갑니다. 메뉴로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부분이 격자 그리드를 설정하는 겁니다. 격자 그리드가 뭐냐면은 가로 두 줄, 세로 두 줄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도를 잡을 때 도움을 주고, 그러니까 피사체를 어느 위치에 둬야지 안정적인 촬영을 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격자 그리드가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 다음에 왜곡을 알려주죠. 예를 들면 어떤 건물의 형태라든지 벽이라든지 이런 것을 찍는 데 있어 가지고 격자 그리드가 없게 되면 우리 눈으로 어떻게 왜곡을 정확하게 판별하기 조금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격자 그리드가 있게 되면은 세로선이나 가로선으로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이때 뒤에 배경이라든지 피사체라든지 그 왜곡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수평을 맞추는데도 격자 그리드가 많은 도움을 주게 됩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카메라 같은 경우는 처음에 출고를 할 당시에 격자 그리드가 미리 세팅이 돼서 출고가 됩니다. 그런데 예전에 구입하셨던 카메라라든지 아니면은 최근에 구입한 카메라라도 격자 그리드가 없다면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격자 그리드를 활성화 시켜 놓고 촬영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격자 그리드 외에 전자식 수평계라는 게 있는데, 그 전자식 수평계 같은 경우는 저는 안 씁니다. 왜 안 쓰냐면은 이제 인물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찍는 데 있어서 그 전자식 수평계가 좌우로 왔다 갔다 해버리게 되면은 그 피사체를 또렷하게 관찰하는데 방해를 받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자식 수평계는 될 수 있으면 안 쓰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나 빠르게 진행되는 촬영이라든지 그런 촬영에서는 더더욱더 안 쓰시는 것이 좋겠죠. 이외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파일 형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사실 여러분들 카메라 규정마다 이름이 조금 다른데, 여기서 이제 보통 세 가지를 선택할 수 있게 돼요. 로우 파일로 선택하든지 JPG 파일로 선택하든지 로우와 JPG를 동시에 저장하든지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데, 로우 파일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보정을 염두에 둔 촬영에 적합한 파일 포맷입니다. 이 로우 파일로 촬영한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그대로 인스타그램이나 그 웹에다가 게시를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JPG 파일로 변환하는 과정과 그 다음에 색공간을 좀 맞춰주는 그런 과정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로우 파일은 보정을 염두에 두는 촬영이지 그냥 이 자체를 사용할 수 없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JPG 파일은 말 그대로 여러분이 흔히 많이 사용하시는 그런 이미지 파일 형식이죠. 그 다음에 로우 플러스 JPG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로우와 JPG 파일을 동시에 저장하는 기능입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카메라 같은 경우는 메모리 카드 슬롯이 하나인데요. 일단 두 개를 가지고 있는 카메라들 같은 경우는 각 메모리 카드 슬롯에다가 어떤 형식의 파일로 저장할 것인지 이것을 선택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1번 슬롯에는 로우 파일로 저장하고 2번 슬롯에는 JPG 파일로 저장해서 어떤 슬롯이 하나가 먹통이 됐을 때 추후 이미지가 손실이 되지 않게끔 그것을 방어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1번 슬롯, 2번 슬롯을 따로따로 나눠가지고 저장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저처럼 메모리 카드 슬롯을 하나만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굳이 이것을 쓸 필요가 없느냐? 일단 두 가지 경우를 예를 들면 쓸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사진을 이제 막 입문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막 초보라고 좀 판단이 스스로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두 개로 저장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당장은 보정을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사진을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가는 보정에 손을 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보정을 했을 때 지금 여러분들께서 찍으신 사진을 가지고 연습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찍으신 사진에서 실패한 사진이 있다면 그때 보정을 배워가지고 이것을 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사진을 입문해가지고 사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앞으로 공부를 해볼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반드시 로우 파일과 JPG를 동시에 저장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예가 뭐가 있냐면요, 카메라 제조사에서 나오는 색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캐논, 그 다음에 뭐 후지, 이런 카메라들 같은 경우는 색감이 좋다라고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사실입니다, 사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캐논 같은 경우는 인물 사진에서 색감이 정말 괜찮단 말이죠. 어디 업로드를 한 다음에, 그리고 로 파일은 그대로 보관하고 업로드가 끝나면은 JPG 파일은 전부 삭제해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도 활용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뭐가 정답이라고 말씀드리기는 힘들겠지만은 사진을 좀 더 커나가기 위한 그런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RAW와 JPG를 동시에 저장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JPG 화질도 카메라 기종마다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지금 이 카메라 같은 경우는 엑스트라 파인, 그 다음에 표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엑스트라 파인 같은 경우는 가장 용량이 크고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파인, 그 다음 표준 순으로 정보가 손실이 좀 많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써봤는데 엑스트라 파인하고 파인하고는 구분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섞어놓고 비교를 해도 어떤 것이 엑스트라 파인이고 어떤 것이 파인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던데, 일단 뭐 지금 당장 이 상황에서는 소니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엑스트라 파인은 그렇게 눈에 띄게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진 못한 것 같아요. 파인하고 엑스트라 파인, 뭐 선호도에 따라서 그냥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JPG 파일의 크기도 지정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이거는 그냥 최대값인 라지로 그냥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횡비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 종횡비는 이제 일반적으로 거의 3대 2예요. 모든 대부분의 카메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카메라들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최초 출고할 당시에 그냥 3대2 모드로 맞춰두시고 사용하시면 되겠고,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 같은 경우가 4대3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스마트폰에서는 4대3으로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 보면 16대9가 있고 뭐 1대1도 있고 막 그런데 16대9라고 하면 상당히 와이드한 그런 느낌을 내는 그런 화면이잖아요. 그런 이미지를 얘가 그냥 구현해내는 게 아니라 3대2로 찍은 사진을 가지고 위아래로 잘라서 16대9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처음에 사진 촬영을 할 때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면 나중에 컴퓨터로 봤을 때 이것을 좀 다른 느낌으로 표현하고 싶다고 했을 때 표현을 할 수 없게 돼요. 그때는. 그렇기 때문에 종횡비는 3대2로 아니면 공장에서 출고한 당시 그대로 그냥 두시고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색공간에 관한 부분인데요. 색공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웹에 올리거나 뭐 인스타그램 이런 데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sRGB로 그냥 선택하시면 되겠고, 여러분의 모니터가 만약에 어도비 RGB를 지원하는 모니터를 사용하고 계신다면은 어도비 RGB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어디까지나 JPG 파일에 한정돼서 말씀드리는 거고, RAW 파일로 촬영하시게 되면 색공간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JPG로 활용하시는 분들은 sRGB, 어도비 RGB 선택하시고, RAW 파일 같은 경우는 아무거나 선택하셔도 상관없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드라이브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단일 촬영이냐 연속 촬영이냐 이건데,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한 장 한 장 찍는 원샷이냐 아니면 연사로 찍는 거냐 그 말인데, 일단은 이게 싱글이죠. 이게 싱글입니다. 누르고 있어도 한 장밖에 안 찍히는 거. 이거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뭐 골목 사진을 찍는다든지 아니면 꽃 사진을 찍는다든지 이러면서 돌아다니면서 여행 사진을 찍을 때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풍경 사진을 찍을 때도 이제 대부분 이걸로 촬영하게 되죠. 뭐 전부는 아니겠지만 말이죠. 그리고 이제 연속 촬영 모드가 이제 뭐냐, 연속 촬영은 말 그대로 연사죠. 이렇게 셔터를 꾹 누르고 있으면 계속 사진이 찍히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연속 촬영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물 사진을 자연광에서 찍을 때 인물의 가장 이상적인 표정과 행동, 몸짓 이런 것을 포착하기 위해서 연속 촬영 모드로 두고 촬영하는 것이 월등히 좋습니다. 한 번씩 이제 뜬구름 잡는 소리가 어떤 소리냐면은, 인물 사진을 찍는데 진짜 사진을 잘 찍기 위해서는 한 장 한 장 세밀하게 찍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그래요. 틀린 말은 아니죠. 분명한 것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이제 자연광에서는 어떻게 보면 연사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거고, 그분들이 봤던 거는 스튜디오 조명을 쓰거나 야외 로케이션용 조명을 쓸 때 어떤 컨셉 촬영이나 광고 촬영을 할 때 그때는 조명이 가지고 있는 재충전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싱글샷으로 쓰게 되는 거지, 연속 촬영이 지원된다면 아마 그분들도 연속 촬영을 썼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광에서 인물 사진을 찍을 때는 될 수 있으면 연사 모드로 찍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풍경 사진에서도 지금 영상을 보시는 것처럼 제가 어떤 피사체가 지나가길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그 피사체가 움직일 때 가장 이상적인 장면을 포착하기 위해서 싱글샷으로 찍게 되면 확률이 그만큼 많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때는 연사 모드로 두고 지나가는 것을 보고 있다가 셔터를 계속 누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한 장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AF 보조광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보이죠? 빨간색 불이 이렇게 나오고, 아니면은 뭐
카메라 규정에 따라서 녹색 불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 흰색 불이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AF 보조광이 하는 역할은 어두운 장소에서 어떤 사진을 찍을 때 초점을 맞출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빛이 거의 없는 장소에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그냥 사용하시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일단 메뉴에서 알아볼 수 있는 대략적인 그 이미지 결과물과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직결되는 세팅에 대해서 좀 알아봤었는데, 다음 시간에는 초점을 정확하게 잡기 위한 그런 카메라 세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